편안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3년 만에 가족들 다 함께 모여서 떡국도 먹고 세배도 드릴 수 있는 정겨운 설이었습니다. 귀성객들도 많지만 일찌감치 귀경길에 오른 분들도 많습니다. 어제보다 고속도로가 더 막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늘에서 본 한반도의 설날 풍경과 지금 현재 도로 상황을 유서영, 류현준 두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공원 묘지. 영하권 추운 날씨에도 많은 이들이 먼저 떠난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한아름 가져온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정갈한 제사상을 차리고 다 같이 절을 올립니다. 바로 옆 납골당에서도 소박한 음식을 차리고 손으로 쓰다듬으며 고인을 그리워합니다. 대구의 한 종갓집에서는 증손주 세배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스케줄. 오랜만에 4대가 마스크 없는 맨 얼굴로 떡국을 함께 먹고 덕담도 나눴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세요, 좀 더. 건강하시고. 그동안 다들 오지 마라 그랬어요. 에? 그래, 이웃에 몇 명만 지내고 했는데 좋죠. 에? 본래 친인척들은 자주 봐야 돼요. 코로나 위세가 꺾이면서 고궁 안에서 3년 만에 떡국을 나눠 먹는 행사도 다시 열렸습니다. 일부러 줄 서가지고 빨리 끊길까 봐 얼른 줄 서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풍물 공연을 직접 보고 윷놀이 같은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작년에는 어디나 마찬가지로 다 집에서만 보냈었는데 올해는 친구들한테 다른 것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 편한 마음으로 서울 오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선 아버지 위패 앞에서 무죄 확정 판결문이 낭독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 4.3 사건으로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다 행방불명됐던 아버지. 70년 넘게 지난 작년 11월에야 무죄가 확정됐고 가족들은 이제서야 맘 편히 술 한 잔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도 이제 푼 것도 같고 그래서 기쁘죠. 소원이 아마 무죄 판결을 받고 죄가 없다는 것이 판정이 되기를 기원을 했었는데 연휴를 맞아 청와대에는 시민들이 줄지어 방문했고 고궁에도 한복을 차려입은 관광객들이 붐볐습니다. 어제보다 차량이 100만 대 가까이 더 몰린 전국 고속도로는 오늘 하루 종일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설날 새벽부터 서울 청계천 상가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1시간 사이 4곳에서 불이 났는데 모두 한 사람의 소행이었습니다. 경찰이 조금 전 방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구제용품 상가가 모여있는 서울 청계천의 한 상가 골목. 새벽 2시쯤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접근하자 폭음과 함께 섬광이 잇따라 터집니다. 불이 번지기 15분 전 가게 CCTV에 잡힌 한 남성. 골목 구석진 곳으로 들어왔다 나간 뒤 곧 연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30분 전 주변 주택가 골목에서 상가 CCTV를 막대기로 부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1시간 동안 이 일대 4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붙어 있고 가스관이 외부로 노출된 곳이 많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조선이 지금 가스관에 연결이 돼 있어요. 저 지금 에어컨선이. 네. 만약에 진짜 조금만 늦게 했었으면은 지금 여기 주위 다 난리 났었을 거예요, 아마. 경찰은 방화 용의자 남성을 체포해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1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집에서 가스가 터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중앙시장의 5층짜리 건물에서도 화재로 시민 70여 명이 급히 대피했고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교통시설물 보수업체의 숙소에선 화재가 발생해 50대 남성 노동자 1명이 건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명절의 정치 얘기는 피하라지만 여전히 정치는 설날 밥상의 주요 이야깃거리죠. 다음 여당 당대표는 누가 될까? 오늘 이런 얘기도 나왔을 텐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윤심에 힘입은 김기현 후보의 상승세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결선 투표를 실시했을 때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도 주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대현,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이라며 자신감을 보이는 김 의원.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굉장히 상승세가 가파르다. 잘하면 1차에 과반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세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다음 당대표로 누가 가장 나은지 묻자 김 의원 22.8%, 안철수 의원 20.3%, 나경원 전 의원 15.5%, 유승민 전 의원 8.3%였습니다. 지난 12월 말 조사에선 김기현 의원 12.8%, 나경원 전 의원 21.4%였는데 대통령실과 나 전 의원의 갈등이 불거지자 김 의원이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고 크게 치고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당원을 바꿔 처음 도입한 결선 투표제가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친윤 후보 표분산을 막으려고 도입한 안전장치로 평가받았었는데 김기현, 안철수 후보 둘만 맞붙으면 각각 37.6%, 43.8%의 지지를 받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결선 투표에서는 제 상대가 누구건 저는 이길 자신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김기현 의원은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도록 과반을 차지하겠다. 희망사항이죠. 윤석열 대통령 귀국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 본인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한 나경원 전 의원은 공개 일정 없이 마지막으로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의힘이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이런 부분 충분히 더 숙고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출마에 대한 언급은 없이 SNS를 통해 짧은 설날 인사만 전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막판 고심 중인 후보들도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최종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새해 가정 경제는 어떠십니까? 정치보다 더 큰 화제는 바로 경제 문제인데요. 고금리로 인한 충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 고통이 더 혹독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저신용자들입니다. 당장 생활을 위해 몇십만 원이 급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경제 한파가 이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이모 씨. 몇 년 전 생활고로 진 빚을 갚지 못해 신용점수 하위 10%의 저신용자가 됐습니다. 거의 100개 넘게 넣었는데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면접 보면 아이가 어린데 받을 사람은 있냐 이래가지고 없다고 하면 또 그럼 안 될 것 같다고. 일이 있다 없다 하다 보니 생활비가 떨어져 저신용자를 위한 소액 대출을 알아봤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직하거나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해를 시켜준다 그래서 이해를 했더니 이해를 한 사람들은 또 그 소액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씨 같은 저신용자는 약 500만 명.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가장 먼저 대출이 막힌 건 저신용자들이었습니다. 저축은행, 캐피털 등 이 금융권 중 일부는 지난 연말부터 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고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금융 상품도 막혔습니다. 대부업마저도 업계 1위 업체가 신규 대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자 업체들이 수익성이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당장 돈이 급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도 내몰립니다. 아무리 카드로 돌려받게 하고 해도 안 될 상황이어서 다른 데 다 막히니까 은행권을 못 가니까 그래서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신용이 없어도 소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단체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단체에서만 980여 명에게 총 4억 9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1년 전과 비교해 32%나 늘어난 액수입니다. 지금도 매일 대여섯 건씩 요청이 들어오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어 한두 건 정도만 겨우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이제 통신요금 못 낸 사람들 있죠. 왜냐면 통신이 돼야 핸드폰이 돼야 일을 할 텐데 그런 다양해요. 금융당국은 일단 3월 출시를 목표로
5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 1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중국에서는 춘제 연휴에 애군을 쫓기 위해서 폭죽을 터뜨리는 풍속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화재와 대기 오염 우려 때문에 중국 당국이 금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폭죽 금지령이 사라졌다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이 밤하늘을 향해 요란하게 폭죽을 쏘아댑니다. 차로 도로를 질주하며 폭죽을 쏘아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진 폭죽놀이에 곳곳에서 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중국 전역에서 이런 폭죽놀이가 벌어졌습니다. 중국인들은 폭죽이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고강도 방역 정책에다 화재와 대기 오염 우려에 대부분 도시에서 폭죽놀이를 금지해 왔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주요 건물마다 이렇게 폭죽놀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벽보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오늘 새벽까지도 요란한 폭죽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폭죽 금지령이 유명무실해진 건 시민들의 반발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허난성에서는 새해 폭죽놀이를 단속하는 경찰과 시민들이 충돌했습니다. 경찰이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을 체포하려 하자 왜 폭죽놀이를 못하게 하냐며 수백 명이 몰려들어 경찰차를 부수고 뒤집었습니다. 공권력이 강력한 중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도 오히려 이 사건 이후 많은 도시들이 폭죽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고강도 방역으로 지난 3년간 축적된 불만이 폭죽놀이 단속으로도 폭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폭죽 금지령은 무능하고 폭력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중국 당국도 위드 코로나 이후 처음 맞게 된 춘제 연휴 민심 달래기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